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까지 시키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먹고 있는 급식이 자녀들의 학습 능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본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학교 급식은 여름철 식중독이 있을 때나 급식 비리나 맛이 없고 영양가가 없는 부실한 급식이 문제가 되어 언론에 나올 때에나 가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먹는 음식이 사랑스러운 자녀의 지능 발달과 학습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채식 인구는 7%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과학계에서도 채식이 신체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는가라는 의심스러운 관점이 많았습니다. 1970년대에 드와이어라는 연구자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채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채식인들이 결혼한 후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채식을 시킬 것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당시까지 영양학은 결핍의 문제에 집중하던 결핍의 영양학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제3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의 육체적 발달과 정신적 능력이 평균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전체 어린이의 5% 정도가 발육저하 상태에 있었는데 IQ가 11점이나 낮았습니다. IQ는 각 연령대의 평균을 100으로 기준을 잡고 1표준 편차를 15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2표준 편차인 30점을 100에서 더하고 뺀 범위를 정상 범위의 IQ로 간주합니다. 즉 100에서 30을 빼면 70이고 100에서 30을 더하면 132 되는데 70에서 130 사이의 IQ는 정상 범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IQ 70에서 85 사이는 13.6%가 들어가며 낮은 지능 85에서 100 사이는 34.1%가 들어가며 평균 100에서 115 사이는 34.1%가 들어가며 평균 이상 115에서 130 사이는 13.6%가 들어가며 높은 지능 130 이상 145 사이는 2.1%가 들어가며 우수한 지능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경우 어린이들의 IQ가 평균이 100이 아니고 11점이 낮은 89점이었던 것입니다. 드와이어는 미국의 채식인 자녀들도 영양이 결핍되고 따라서 지능지수도 평균보다 낮을 수 있다는 가설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1974년에서 1977년 사이에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는 28명의 채식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은 후 성장과 영양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에 참가한 어린이는 만으로 2살에서 8.4세였고 평균 연령은 만으로 4세 9개월이었습니다. 모든 조사 어린이는 평균 10개월간 무유를 수유하였으며 생후 6개월 후부터 고형물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17명의 어린이는 보스턴 지역의 동서기구라는 단체의 채식 시기 방법을 따르는 건강식 채식인 MACROB-IOT-IC 베저테리언이었습니다. 그리고 8명은 자체적으로 식단을 짜는 채식인이었습니다. 3명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식이권장을 따르는 채식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식인은 계란과 우유는 먹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강식 채식인 어린이 중 6명은 완전 채식인이었습니다. 영양조사는 식사한 후 24시간 이내에 기억을 떠올려 기록하는 24시간 회상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채식을 하는 어린이의 영양조사 결과 전체 섭취 열량 중 단백질이 13%, 지질이 28%, 탄수화물이 64%였는데 칼슘과 철이 약간 부족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영양소와 열량 섭취는 권장량을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 비타민 D와 비타민 B12는 완전 채식 어린이에게서 특히 낮은 섭취량을 보였습니다. 채식을 하는 어린이의 IQ 테스트는 산만하지 않도록 조용한 방에서 전문가의 안내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연구자들의 가설과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었던 채식 어린이의 IQ는 평균인 100 이하가 아니라 이보다 월등히 높은 116이나 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건강식 채식 어린이 17명 중 6명인 완전 채식 어린이의 평균 IQ는 119였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유란 채식 어린이의 평균은 110일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결과에 근거하여 어린이에게 채식 시기를 공급하는 것은 평균 이상의 정신적 발달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3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이 정신 발달과 IQ 테스트에서 낮은 지수를 나타낸 것은 채식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와 매우 낮은 교육 수준, 의료시설 부족, 만연하는 감염 질환에 노출 등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식 시기 패턴과 IQ의 관련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있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어린 시절의 IQ와 성인 시절의 채식주의 1970년 영국 코호트 연구입니다. 아직 그 이유가 잘 밝혀져 있지는 못하지만 지능은 건강과 생존 가능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IQ와 정신 건강은 직장 중도 탈락과 조기 사망의 중요한 예측 요인이다. 노르웨이 남성 징집병에 대한 다중 국가 분석. 즉, 지능이 높을수록 건강한 경우가 많으며 수명도 긴 경향이 있습니다. 몇 개의 연구들에 의하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IQ가 높은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았습니다. 게일과 동료들은 1970년대 코호트 연구에 참여하였던 30대인 8,170명의 영국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채식 여부와 함께 어린이 시절의 IQ를 조사하였습니다. 1970년 당시에 10세였던 어린이들은 단어정해, 단어 유사성, 숫자 회상, 산수라는 4가지 항목에 걸쳐서 지적 능력을 검사받았습니다. 30대인 이들은 집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채식을 하는지 여부와 만약 채식을 한다면 어떠한 시기를 하는지 등을 질문받았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총 366명이 채식을 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23명은 생선이나 닭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성 95명, 26%보다, 여성 271명, 74%이보다 채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채식을 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과 현재의 두 시기에 모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다 높은 학력과 언어구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이점들이 수입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30대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10대 때 IQ는 평균 106.1인 반면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10대 때 IQ는 100.6이었습니다. 즉, 30대에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인 10대 때 IQ가 5.5 정도 높았던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30대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10대 때 IQ는 104.0이었던 반면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10대 IQ 평균은 99.0이었습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어린 시절 IQ 차이는 각각 5.5와 5.0점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지능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스타일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연구 이전에 발표된 5개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 성, 흡연을 보정한 후에도 비채식인에 비해 채식인의 사망률이 76% 낮았습니다. 채식인들은 채소, 콩류, 과일, 통밀빵을 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반면 적색육은 적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식 생활 패턴들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국의 1946년도 출생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많은 양의 과일을 먹던 어린이는 성장해서 중년기에도 그러하였고 반면 어린 시절에 과일을 적게 먹던 어린이는 성장해서도 적은 양의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연구들에 의하면 IQ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영양소들로는 비타민 B군, 오메가3 지방산, 불포화지방 섭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항산화제, 비타민류들이 추가될 것입니다. 반면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태운 고기의 발암물질들, 고기에 포함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과 세포의 노폐물들은 정상적인 IQ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소가 될 것입니다. IQ는 각 연령대에서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표준 편차가 15점으로 85에서 115 사이에 68.2%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표준 편차 범위인 70에서 130 사이에 95.4%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100명이 있다면 대략 95명의 사람들은 IQ가 70에서 130 사이인 것입니다. 완전 채식 어린이의 평균이 119라는 의미는 완전 채식 어린이의 평균이 IQ의 상위 10% 이내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완전 채식 어린이의 95%는 119에서 30을 더하고 뺀 값인 89에서 149 사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육류 섭취를 하는 일반 식이의 경우 IQ 119 이상은 100명 중 단지 5명인데 비해 완전 채식을 하는 어린이는 100명 중 10명이 119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IQ는 지능 발달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추론하자면 육류가 중심이 된 어린이집, 학교 급식이 우리 아이들의 IQ를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IQ는 주로 수리와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식이 패턴에 따른 영향은 인체 전반과 지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채식 어린이의 IQ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한국의 고기 중심 식단이 일종의 어린이 뇌발달과 건강에 대한 학대 수준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 심각한 학대를 받은 경우 성장에서 IQ가 9 정도 낮아집니다. 육류 식단은 채식 식단에 비해 IQ를 평균 19 낮아지게 합니다. 즉, 육류 식단은 IQ의 저하 측면에서 심각한 학대 이상의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채식 급식의 필요성은 단지 IQ와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의 사망 원인 1위는 사고사가 아니라 백혈병과 같은 악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아토피, 천식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연구들은 영양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IQ는 하루빨리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에서 채식 급식이 선택제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이미 스웨덴에서는 1980년대에 학교 급식에서 채식을 선택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제2도시인 우미아시의 경우 고등학생의 경우 30%가 넘는 학생이 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웨덴 학교급식 지침서에는 육류가 환경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식단이며 모든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채식 중심의 식단을 구성하라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학부모 여러분의 자녀의 IQ를 10점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할 수 있나요? 채식은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없이 19를 상승시킨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까지 식물성 케톤식을 하는 경우 IQ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자폐, 우울증 등 다양한 신경학적 질환자들의 경우 케톤식으로 치매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들은 식물성 케톤식이 완전 채식 어린이의 개선보다 더욱 극적인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합니다. 케톤은 생화학 구조상으로 수용성과 지용성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수용액 상태의 혈액 속에서 흐름이 원활하고 지질로 된 뇌세포 장벽을 쉽게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당의 경우 뇌를 통과할 때 전문적인 통로를 거쳐서 이동해야 하기에 뇌가 필요할 때에만 이동을 할 수 있으나 케톤체는 그러한 장벽이 없이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톤식을 한 치매 환자의 뇌는 보다 밝게 빛나고 산소의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보다 더 극적일 수 있는 변화는 바로 우리 인체의 식물성 케톤식을 통한 지능의 발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식물성 케톤식을 해보세요. 어린이나 수험생은 더욱 성격이 밝아지고 식사를 한 후 식곤증이 없고 오히려 더욱 집중력과 지구력이 높아지는 것을 곧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콩, 견과류, 종실류가 중심이 되고 채소, 과일, 해조류를 활용한 식물성 케톤식은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다양한 재료로 즐겁게 식단을 꾸릴 수 있습니다. 식물성 케톤식은 콩, 견과류, 종실류를 이용하여 건강한 식물성 지방의 섭취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신 곡류와 전분류가 많은 쌀, 밀, 라면, 빵, 떡, 파스타, 국수, 과자, 비스켓, 옥수수, 시리얼, 고구마, 감자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물인 채소류와 과일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케톤식을 할 때 주의점은 두 가지입니다. 견과류, 종실류 등을 물에 30분 이상 담그어서
방부제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후 그늘에 말리거나 에어프라이에 가장 낮은 온도를 가해서 말리세요. 두 번째는 견과류, 콩류, 채소류 등은 나트륨에 비해 칼륨이 많기에 천일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콩, 호두, 피칸, 잣, 캐슈넛, 피스타치오, 브라질넛, 들깨, 참깨, 검정깨 등을 활용한 식물성 케톤식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지 밥을 먹지 않고 대신 콩만을 삶아 먹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케톤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톤식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일주일 남짓의 시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는 것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비타민 B12가 많은 식물성 식품은 김입니다. 특히 파래김에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볕에 15분 정도만 있어도 피부를 통해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을 합니다. 오늘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